시작했어요? 반갑습니다. 10월 25일까지 마감하기로 했었는데 늦어졌죠. 10월 31일 신작 마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렇게 저 아날로그잖아요.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이번에 132쪽까지 됩니다. 뭐 부피가 있죠. 12분 중에서 10분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부천 작가 지방생들의 비상을 꿈꾸며 마지막 제목 이제 비상하셔야죠, 여러분들. 다음 주 11월 11일부터 요거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새로운 작품이니까 저기 게시판에 지금 다 올려놨어요. 파일 전체 올려놨고 그 다음에 발제자가 누구라는 거 지정을 해놨으니까 제목 가나다 순으로 하고 발제자도 우리 수강생들 가나다 순으로 10분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작품이 나한테 걸렸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복불복이라고 그러죠. 제목 가나다 순, 작자명 가나다 순 그래가지고 딱 연결해서 발제자를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저 파일을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파일을 공개하면은 이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 거부터 보죠. 자기 거부터 봐서 내 작품이 어떻게 편집이 되었는가, 혹시 내가 편집을 잘못하진 않았는가 이런 거 좀 보겠죠. 그 다음 미리 읽으셔야 됩니다. 미리.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신작을, 수정작이 아니라 신작을 2편씩 하게 되기 때문에 발제하시는 분들이 좀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것만 확인하지 말고 내가 발제를 맡은 작품이 뭐 어떤 건가 확인하시고 파일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미리 읽어두세요. 그리고 내가 발제 맡을 건 미리 읽어두고 그 다음에 감상 쓸 거는 그 주에 가서 읽으면 되니까. 그 주에 이제 해당되는 발제를 맡은 해당되는 작품 받는 친구는 미리 읽어가지고 그 주에 가서 다시 한번 읽고 발제를 준비하시면 되고, 감상문은 그냥 그 주에 그냥 읽고 감상 써주셔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김장범님은 벌써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벌써 다 읽으셨을 것 같아. 워낙 부지런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하시겠죠, 뭐.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자, 오늘은 수정작 마지막 남은 2작품입니다. 쉰 곡이었죠? 쉰 곡이었는데 제목을 좋은 생각으로 바꿨어요. 이우진 님이 발제문을 해주셨는데, 이우진 님이 이렇게 표까지 그려가지고, 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초고에서는 이랬는데, 수정작에서는 이렇게 됐다. 그래서 표까지 그려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주셨어요.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참 좋습니다. 오늘 발제 맡으신 분은 저 이우진 님도 그렇고, 저 그 다음 작품 윤명웅 님도 그렇고 참 아주 세밀하게 해주셨어요. 특히 윤명웅 님은 아예 그냥 그 저기 수정작 이렇게 자기가 점검한 거를 아예 파일로 통째로 올려주셨죠. 아마 참 많이 참고가 될 거예요. 어쨌거나 이 이우진 님이 줄거리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구성을 초고에서는 이랬는데 수정작에서는 이랬다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특히 이제 그 과거에 젊은 시절 집을 장만하는 과정 내용을 앞으로 이동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게 변화가 있었다는 거를 표로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자, 이우진님은 어떻게 생각했나? 문장과 이야기가 넘어가는 과정이 초고보다 훨씬 매끄럽고 안정적이다. 그렇죠.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우진님이 이렇게 느끼셨어요. 중간중간 등장하는 과거 회상 장면으로 전환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보인다. 현재인지 과거 회상인지 모호하다. 이우진님이 이렇게 느꼈는데 이우진님이 왜 이렇게 느꼈냐면은 이게 여기 이우진님은 그 얘기를 안 하셨네. 시점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시점이 1인칭 화자였는데 지금 이 바뀐 수정작에서는 전지적 작가예요. 3인칭 관찰자라기는 좀 뭐예요? 왜냐하면 속마음까지 막 얘기를 하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뀌면서 중간중간 등장하는 과거 회상 장면으로 전환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보인다. 왜 이렇게 느끼냐 하면은 1인칭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미처 손을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윤명훈님이 또 뭐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1인칭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 혹은 1인칭 시점에서 관찰 3인칭 시점으로 바꿀 적에 이렇게 바꿀 적에 수정을 할 적에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될까 그런 걸 질문해 주셨는데 그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중간중간 등장하는 과거 회상 장면으로 전환이 매끄럽지 않다고 이우진님이 느낀 거는 1인칭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시점을 바꾸면서 미처 이렇게 손보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재인지 과거 회상 내용인지 모호하다. 1인칭으로 했을 적에는 1인칭 화자가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현재인지 과거 회상인지 이게 말을 하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지적 작가가 제시하는 거는 조금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서 지금 이우진님이 그렇게 느끼셨던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지적해 주셨고, 그다음에 제목인 좋은 생각은 마지막에 등장한다. 주인공 K가 생각하는 좋은 생각이 무엇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이 제목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제목이 쉰 곡에도 마음에 안 들었고 좋은 생각도 마음에 안 들어요. 떠오르는 게 없어요. 좋은 생각이라는 게. 그다음에 주인공이 생각하는 좋은 생각이 소설을 읽으면서 바로 떠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유진님은 구성상으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주셨는데 그 이상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을 안 하셨어요. 아마 어느 정도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시 김상범님 제일 먼저 올려주셨죠. 여기 지적했어요. 전작에는 친절한 K가 중간자 입장에서 고민을 입장하는 그랬다면 수정자 K는 조금은 냉소적이면서도 공격적으로 보인다. 공격적으로 보였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자신의 입장을 지켜보고 고민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고민을 나타낸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많은 변화보다는 가볍게 정리하고 간추린 느낌을 받았다. 분량이 좀 짧아졌죠. 조금 짧아졌어요. 예. 강의 내용대로 수정작을 읽고 감상을 정리한다는 게 의외로 쉽지 않고 더 공을 들였음에도 초고의 느낌이 살아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김상범님은 제 생각에는 우리 김상범님의 코드하고 이 지난번에 쉰곡의 그 작품 내용하고 비슷하게 맞아 들어갔던 거야. 그래가지고 쉰곡이라는 작품 읽으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으셨어요. 김상범님이 그렇게 받은 좋은 느낌을 이 퇴고한 이 수정작에서는 그게 더 이렇게 크게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살아나질 않으니까 오히려 초고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랄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고에서 쉰곡이라는 작품에서 워낙 좋은 인상을 받았고 좋은 느낌으로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이 수정작을 읽으면서도 그 기억이 자꾸 살아나가지고 그 부분이 없지 그런 표현이 왜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고의 느낌이 살아있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거 보면은 김상범님은 쉰곡이라는 그 작품하고 코드가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 처음에 글 쓸 때는 그저 즐거웠는데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 알면은 또 다른 모르는 게 나옵니다. 아예 몰랐을 적에는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하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모르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78년도에 데뷔했으니까 40년이 넘었잖아요. 소설 쓴 지 40년이 넘었고 지금 뭐 창작집에다가 뭐 장편 소설에다가 뭐 소설 평론까지 그다음에 소설 연구 논문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써왔는데 지금도 소설 쓰는 게 어려워요. 왜? 아니까. 흔히 그러죠. 아는 것이 병이다. 아는 것이 힘이 될 수기도 하지만 아는 게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쓰는데 좀 힘들어요. 참 묘하죠. 많이 알면은 더 수월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수월하게 잘 쓸 텐데 쉽게 쓸 텐데 안 그래요. 참 묘합니다. 그래서 처음 글을 쓸 때는 그저 즐거웠는데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게 소설 창작이에요. 그다음에 윤명우님이 딱 첫 마디에 그랬어요. 제일 큰 변화는 시점의 변경이다. 그렇죠. 시점 변경이 이 중에 제일 커요. 그럼 시점 변경을 잘 했을까? 잘못했을까? 뭐 변경을 해가지고는 그 효과를 본다면은 변경한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변경을 했는데도 그 변경한 효과를 볼 수 없다면은 오히려 초보보다 못한 경우가 되죠. 근데 이 작품의 어떤 내용으로 봤을 적에 사실은 1인칭 시점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못 쓸 건 아니죠.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썼을 적에는 주인공인 여기서 K를 나와있죠. K의 심리,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어머니,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들의 생각, 그들의 어떤 그 사고라 그럴까, 심리라 그럴까, 이런 것까지 전지적 작가니까 다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남편과 K와 그 다음에 시어머니와 서로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서 전지적 작가니까 다 알 수 있잖아요. 1인칭 시점으로 수적에는 남편의 속마음하고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모르죠. 그냥 겉으로 관찰만 할 뿐이죠. 자기 심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게 되면은 세 사람이 아니라 이 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모두의 심리를 다 전지적 작가니까 아는 거잖아요. 알면서 그 아는 것을 독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했을 적에 구체적인 갈등 요소가 나와요. 1인칭 시점으로 쓰게 되면은 갈등이 1인칭이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갈등이 1인칭 화자의 오해에서 비롯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그게 아니죠. 독자들이 읽을 적에 이게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구나를 그런 거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썼을 적에. 그런데 그런 효과를 크게 이렇게 거두지는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참 잘 쓴 거죠. 잘 쓴 소설인데 제가 기대했던 거 뭐 이런 거까지는 그런 말 자꾸 쓰는데 2%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윤명훈님도 아마 그런 지적이에요.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면이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남편이나 시부모님 지칭은 그대로 두고 나가 아니라 K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어색하다. 윤명훈님도 전에 이런 시도를 해봤다고 그래요. 해봤는데 너무 어색해서 다시 1인칭으로 바꾸는 경험이 있다.
1인칭으로 쓴 글을 3인칭으로 바꾸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 이게 저 1인칭도 1인칭 나름이고 3인칭도 3인칭 나름입니다. 저기 우리 시점 다 알잖아요. 시점에 1인칭하고 3인칭 이렇게 얘기하는데 1인칭은 뭐 어떻게 되세요? 1인칭 관찰자냐? 관찰자 1인칭 주인공이냐? 이렇게 되죠? 주인공이냐. 3인칭도 관찰자죠. 이거를 우리가 흔히 작가 관찰자라고 그래요. 작가 관찰자. 그 다음에 3인칭으로도 이 전지적 작가죠. 전지적 작가. 이거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전지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온전전자 써요. 온전전자 써가지고 이게 또 잘못 읽으면 또 쇠급자로 읽겠네. 이거 좀 미끄러워가지고 온전전자입니다. 전지적 이랬으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지적 작가는 등장인물을 몇 명이 나오고 그 등장인물의 속마음과 성장 과정, 생애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건의 배후,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 그 내막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독자들한테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관찰자, 이걸 흔히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3인칭 작가 관찰자라고 그래요. 3인칭 작가 관찰자일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요거하고 비슷해요. 요거. 1인칭 관찰자하고 3인칭 관찰자하고의 차이는 3인칭 관찰자는 소설 속에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1인칭 관찰자는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에요.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주인공을 관찰하는 이야기죠. 1인칭 관찰자는. 그런데 3인칭 관찰자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관찰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그 외양만 이야기하고 사건이 진행되는 그 모습만 독자들한테 전해주는 것이지 그 속마음은 몰라요. 속에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 알지 못해요. 이 3인칭 관찰자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점을 네 가지 얘기하잖아요. 이 네 가지 시점 중에서 제일 쓰기 어려운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제일 쓰기 어려운 거. 이게 제일 쓰기 어려워요. 이거. 작가 관찰자 시점. 이 작가 관찰자 시점을 쓰기는 진짜 어려워요. 뭐 저기 작가 관찰자 시점을 쓰는 거 아주 쉽겠다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 작가 관찰자는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해야 돼요.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해서 독자들이 그 내막을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니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써가지고서는 제일 그렇게 성공을 한 사람이 해밍웨이예요. 해밍웨이의 단편들 한번 읽어보세요. 해밍웨이 단편도 좋은 게 많습니다. 읽어보면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전문 작가반이 아닌가? 살인자들이라고 게 있어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쓴 해밍웨이 작품 중에 본래 제목이 영어니까 살인자들 우리말로 번역된 거는 살인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깔끔한지 소설이. 그 다음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뭐 셋방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제목은 Furnished Room이에요. Furnished Room 부르면 꾸며진 방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근데 소설 내용으로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가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택이 모든 게 다 구비돼 있어요. 냉장고도 있고 뭐 가구도 있고 저 뭐야 저 옷장도 있고 뭐 신발장도 있고 뭐 이 가구가 완비되어 있는데 몸만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furnished room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한 적은 셋방이라고 돼 있어요. 셋방. 그 furnished room하고 이 킬러스 이거 요 두 작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야말로 작가 관찰자가 눈에 보이는 것만 기록을 해요. 지금 여기서 1인칭으로 쓴 글을 3인칭으로 바꾸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러셨는데 다 이거 꼭 이것만이 아니라고. 1인칭으로 쓴 글을 3인칭으로 바꾸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까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알면은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하고 1인칭 주인공 엄연히 다르죠. 1인칭 주인공의 경우엔 주인공의 심리를 다 얘기해요. 주인공의 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2인칭 관찰자는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고 내가 관찰자가 돼서 보는 거죠. 이 1인칭 저 관찰자 시점으로 쓴 거 중에 제일 유명한 작품 뭐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는 거. 1인칭 관찰자로 제일 유명한 거. 사랑손님과 어머니잖아요.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서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독자들에게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오키인가요? 네. 오키가 나이가 있잖아요. 소녀예요, 소녀. 그리고 이 소녀의 눈으로 자기 어머니하고 사랑손님, 아빠의 친구죠. 아빠의 친구하고 독자들이 전해 듣기로는 뭔가 둘이 묘한 서로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느끼죠. 왜? 오키가 그렇게 전해줬기 때문에. 근데 1인칭 관찰자 중에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만약에 관찰자가 옆집 할머니였다든가 아니면 옆집 아줌마였다든가 그러면 그 옆집 아줌마나 옆집 할머니가 이 사랑손님하고 그 저기 새들어 사는 그 오키의 아빠 친구하고 저 년놈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 거거든. 그렇게 되기 쉽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오키라는 그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느낄 적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오키가 그려놓은 것을 독자들이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둘이 아주 묘한 그런 어떤 연정이 있는 것처럼 독자들은 느끼지만 사실 소설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사실은 저기 저 뭐 하숙을 했으니까 이번 달 하숙비라고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오키들 엄마 갖다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엄마는 오키가 봉투를 가져오니까 이거 사랑 손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손이 파르르 떨리고 뭐 이러잖아요. 왜? 그 손이 파르르 떨릴 적에 떨리는 것을 오키가 전해주는데 독자는 그걸 읽으면서 이게 연애 편지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오키는 그런 내 마음이 없죠. 누구야 저 사랑 손님이 그 들길 가다가 잎을 따가지고서는 저 꽃 예쁜 꽃을 따가지고서는 오키를 줬어요. 오키는 그걸 엄마한테 주면서 이거 사랑 손님이 엄마 갖다 드리래.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 그거를 전달받은 엄마는 그걸 어떻게 해요? 성경책에다 다 이렇게 요즘 그렇게 책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왜? 사랑 손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딸 말을 믿은 거죠. 그러면은 독자들이 입장을 들을 적에는 읽을 적에는 이해할 적에는 사랑 손님도 뭔가 감정이 있는 것 같고 엄마도 은근히 그걸 바라는 것 같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 손님과 어머니 자세히 읽어보세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독자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오키가 전해주기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점을 누구로 했냐, 이 1인칭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주 대표적인 게 저기 누구야 저 사랑손님과 어머니 이거 만약에 관찰자가 옆집 할머니나 옆집 아줌마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면 달걀장수 아줌마라든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이상의 날개 있잖아요. 이상의 날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심리를 얘기하면서 자기의 그 삶을 얘기하잖아요. 아내의 심리조차도 몰라요.
아내가 왜 자기 자신에게 매일 그 저기 저 수면제를 줬는지 아직까지 소설이 끝날 때까지도 이해를 못해요. 독자는 알죠. 예? 독자는 그러니까 그거를 독자들은 알아채게끔 1인칭 주인공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읽어 나가면서 독자들은 이상의 날개에서 나라고 하는 인물이 아내하고의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그 마을의 그저 33번지 뭐 18가구죠. 18가구 사는 그 유곽을 어떻게 느끼는가가 1인칭 주인공이 전해준 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럼 요 차이는 알 것이고, 3인칭 관찰자는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3인칭 소설 속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소설을 보면서 소설 속에 등장한 인물과 사건을 보면서 관찰자로서 눈에 보이는 것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전지적 작가는 아까 있었듯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쓰기 쉬운 건 이거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왜? 작가가 신의 입장이 돼가지고 뭐 별걸 다 아는 것으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의 심리도 알고 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심리도 알고 있고, 만약에 눈에 보이는 대로 쓰자면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얼굴이 빨개졌다라고 하면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야.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뭐라고 대화를 했어요. 대화에서 말을 했어.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얼굴이 빨개졌다. 라고만 쓰는 거예요. 관찰자 시점으로 볼 적에는. 관찰 시점으로.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할 적에 어떤 의도로 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적에 이 들은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화를 꾹 둘러 참으면서 그게 결국에는 얼굴에 빨갛게 나타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쓴 글을 독자들은 읽으면서 가장 편하게 쉽게 이해해요. 왜? 모든 걸 다 전해주니까. 그런데 작가 관찰자로 써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왜 이런 모습일까? 이렇게 독자들은 상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설 읽으면서 독자의 상상력, 소설을 읽으면서 독자의 상상력이 한층 풍부해지는 작품이 어떤 거냐? 작가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 다음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 독자의 상상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것. 전지적 작가 시점. 왜?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니까. 물론 모든 걸 다 얘기해 줬다고 하더라도 그 소설을 쭉 다 전체를 읽고 나서 나름대로 독자가 느끼는 것, 상상하는 게 있겠죠. 그러나 전지적 작가 시점보다는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요것보다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1인칭 관찰자 시점보다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독자의 상상력을 더욱 더 자극을 한다. 알아두세요. 이거 이제 윤명욱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은 1인칭으로 쓴 글을 3인칭으로 바꾸려 할 적에 꼭 기억해야 될 거.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소설 작품을 수정을 할 적에 단어 하나가 바뀌어도 전체가 다 바뀐다는 거. 뭐 전체가 다 바뀌진 않겠죠. 그런데 전체가 다 바뀐 것으로 간주하고 작가는 다시 읽어봐야 돼요. 그 단어 하나 바뀐 것 때문에 앞에 뒤에 사건과 인물이 달라지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점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통째로 바뀌어져요. 통째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일단 호칭이 달라요. 호칭. 그 다음에 시점이 바뀌게 되면은 이 3인칭 관찰자냐 아니면 전지적 작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앞뒤 이 문맥이 다 달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정도 유의하시고, 그래서 요 정도 설명이면은 어떻게 유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약해요, 제목이. 그 다음에 이야기가 대폭 축소되어서 간결해졌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단문을 많이 쓰고 간결해진 반면 설명문처럼 약간 딱딱해진 느낌도, 그런 문장도 있어요. K의 갈등 부분을 심리적으로 좀 더 깊게 파고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윤명훈님 지적하셨어요. 다음 이령님, 글이 짧아졌다. 예. 시어머니가 대책 없이 사들인 물건의 대금을 K가 빠듯한 살림에서 마련하는 궁여지책을 뜻한 것 같다. 좋은 생각이 그런 것 같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 억지 같아.
난 그런 생각 안 해. 아 물론 이제 그 이제 절에 내려가서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고 친 거 생각하고서 아, 저걸 어떻게 갚아 나갈까라고 하던 차에 그 저 이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붙는 거 아 여기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어머니 그거 갚아야지 아 이거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뜻으로 이령님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좋은 생각으로는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이 좋은 생각이니까. 그다음에 부분적인 퇴거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 고치는 적입니다. 뜯어 고쳤다. 예, 뜯어 고쳤어요. 많이 고쳤어요. 구성도 좀 바꾸고 그다음에 문장도 많이 수정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딱 넘기고 와서 견뎌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너무 분이시나. 예, 이인영님이 뭐라고 하냐. 시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한결 소설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인영님이 딱 지적을 했어요. K보다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도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 이 흔히 영문 이니셜이라고 그러죠? 영문 이니셜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영문 이니셜로 된 제목 제일 기억 남는 거 뭐 있어요? 네? 영문 이니셜로 제일 기억 남는 거 이거 기억나요? 네, 유진호의 작품인데 네. 김강사와 T 교수 유진호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T라는 영문 이니셜로 사람 이름을 정할 적에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영문 이니셜로 이렇게 사람 이름을 등장인물 이름을 정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김강사 여기에 이 교수도 되고 박 교수도 되고 뭐홍 교수도 되고 뭐청 교수도 되고 어떤 사람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어느 누가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T라는 것이 무슨 특색이 없어요. 특징적으로 우리들이 얘기할 적에는 성에 따라서 무슨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무나 와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T 교수에서 이 T는 누구도 이 직책에 있을 적에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K라는 말이 얼편 이런 며느리 같으면은 똑같겠죠. 같은 상황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K보다는 사람 이름을 쓰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인영님 생각이고 이 글을 쓰신 분은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K라고 썼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지명을 쓸 적에도 P, 읍, S, 리 이렇게 영문 이니셜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쓴 작품 중에도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지명도 그렇고 사람 이름도 그렇고 그 인물에 어울리게끔 아니면 그 지역에 어울리게끔. 전에 얘기했나요? 무진기행의 무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삼포 가는 길에 삼포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또 무슨 역에서 곽재구의 시 무슨 역 있죠? 사평역에서 사평역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작가가 만들어내는 거죠. 저희가 박두진 선생의 시에도 나오죠. 먼 산, 청운산 등가 낡은 기와집 그 시에 나오는 산 이름, 절 이름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작가가 시인이 만들어내는 거죠. 박두진 선생님과 박몽월 선생님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러니까 이렇게 K니 P니 S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면은 이름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명명법이라고 그래. 명명법. 명법. 이름을 지는 거예요. 이름을. 그 소설 속에 어떤 인물 캐릭터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 캐릭터에 맞는 이름.
그 사람이 지나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배경의 공간에 어울리는 지명 이런 거 그거 만들어내는 게 좋죠. 네. 그다음에 이대호님 왜 제목을 좋은 생각이라는지 잘 떠오르지 않나요? 저도 안 떠올라요. 서미숙님이 1인칭 주인공에서 전적 작가 시점을 먹겠다. 여기 뭐 삭제도 권유하고 뭐 좀 어색한 표현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여기 이 서미숙님도 제목 얘기하잖아요. 수정장에서는 두 가지 중 어느 것으로도 더 부각된 부분 보이지 않는다. 즉 쉰고개에서는 시어머니와 갈등은 약하고 지내온 시절에 많은 고비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핵심이라면 제목은 적절치 않다고 했어요. 근데 수정장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어머니하고 갈등인가 아니면 나의 뭐 삶인가 그냥 좋은 생각이 K의 뇌리를 스쳤다. 또 제목을 위해 억지스럽게 끼워 맞춘 느낌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송수영님이 초고에 비해 정경묘사가 줄고 문장이 보다 간결해졌다. 그렇죠? 요양원 장면이 삭제가 돼가지고 가장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송수영님은 그렇게 느꼈던 거야 초고에서. 그게 없어졌다고 아쉬워했어요. 시누이나 아들들이 갈등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해도 좋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좋은 생각, 쉰 고개를 수정한 좋은 생각이라는 이 작품은 잘된 작품이에요. 그리고 수정도 웬만큼 잘 하셨어요. 다만 이제 부분적으로 지적하자면은 왜 뻔히 사람 이름으로 쓰다가 왜 갑자기 K라고 바꿨는지 아마 이제 시점을 바꾸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그냥 여기 누구였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초고에서 사람 이름 그냥 써도 돼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제목이 좋은 생각인데 과연 좋은 생각이란 그 제목으로 이 글 내용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가? 그건 좀 의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제목 좋은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쉰 고개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안 어울려요. 아까 윤명호님도 그랬죠.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시점을 바꾸면서 아까 어느 분이 지적했듯이 뭔가 그 현재 시제하고 과거 시제 써 나가는 그 부분에서 뭔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지워버렸네. 아까 시점 네 가지 했죠. 그 네 가지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의 시점으로 정하잖아요. 그럼 그 시점에 맞는 표현, 맞는 구성, 맞는 서술 이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단어 하나 바뀌어도 전체가 다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시점이 바뀌면 완전히 뜯어 고쳐야죠. 전혀 새로 쓴다는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풍선 하겠습니다.